차명 주식이 있는 거예요. 작은 아버지였어요. 당연히 내가 형님한테 받은 은혜가 없는데 당연히 니들 줄 거지. 돈만 줘.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대표님과 촬영하기 전에 네. 사전에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차명 주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이 신용이 안 좋으셨던 거예요. 네. 내 이름으로 사업을 못 해요. 네. 근데 내가 아이템은 있습니다. 이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 그렇죠.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신용이 안 좋아서 내 이름으로 하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지인, 믿을 만한 지인에게 네가 대표이사를 좀 해줘라. 그리고 너한테 지분 45%를 일단 맡겨놓을게. 아이고. 너 보증 네. 벌써 너 보증도 서야 되고 뭐 하니까 네. 그래도 뭐 없이 하기 좀 그렇잖아. 네. 45% 주고 나머지 55%를 내 아들이랑 딸이 나눠서 해서 100% 지분 맞춰서 사업을 해보자. 네네. 라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 뜻이 잘들 맞으셔가지고 네. 잘 됐습니다. 네. 그 회사 가치가 거의 한 20배 이상 오른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 은퇴를 하실 때가 돼서 이제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퇴임을 하고 이제 고문 역할을 이제 소일거리로 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를 보면은 대표이사였던 분이 나가셨잖아요. 네. 근데 이분한테 아직도 주식의 45%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갖고 올래니까 회사에서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돈이 한두 푼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분께서는 서로 관계가 있으시기 때문에 회사 돈을 이체해서 주식을 가지고 오면은 이런 얘기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돈 다시 돌려서 이렇게 주는 걸로 서로 협의는 되어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여기서 고민이 이렇게 뒤로 돌려서 주면 이거 사실 음성 거래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갖고 와본들 돈 쓰지도 못할 것 같고 네. 또 이분이 돈 받으면 또 남인데 따지고 그렇죠. 보면 네네. 안 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또 종종 계시더라고요.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은 맞습니다. 네네. 이거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들의 태반은 뭐냐면 회사가 잘 돼서 문제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업할 때는 한 주당 5,000원짜리 회사였는데 지금 회사가 너무 잘 돼서 한 주당 10만 원이 돼버리면 네. 이제 주식을 정리하려고 하면 그 정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증여세나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네. 금액이 너무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차명 주식이 생기면 사실은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생기고 그쵸. 나면은 그러니까 소위 비용 없이 정리하는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데 간혹 이제 이런 컨설팅을 또 업으로 하시는 분들 뵈면 네. 또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시고 그런 사례들도 있던데. 있죠. 뭐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법의 효율을 이야기하시면서 네. 네, 예를 들면 배우자 증여를 해서 취득 원가를 높여서 주식을 정리하는 방법 이런 거를 떠서 이제 배우자 증여 공제가 6억이니까 6억 이내에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해서 네. 뭐 이런 정리하시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최근에는 예술 작품, 미술 네. 작품, 그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세법에서 조금 허술한 부분들을 활용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최근에는 뭐 사내 근로복지기금, 네, 이런 방법은 걸 여러 통해서,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내복지기금에 출연시킨 다음에 뭐 방법을 찾아서 정리하자 이런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논쟁을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대전제 두 가지를 소화하셔야 돼요. 어떤 게 있을까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세법에 대해서 효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기업은 기본적으로 세법보다 상법이 우선해요. 기업의 특수관계자들, 네네. 예, 투자자들, 채권자들, 네. 또 대외 신용평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그분들이 문제 삼지 않는다는 가정이 먼저 서야 돼요. 채권자나 주주분들이나 그렇죠. 대외 신용평가 하시는 분, 뭐 그렇죠. 은행이라든지 그럼요. 뭐 보증기관들. 뭐 건설업체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관공서 입찰을 하시는 분들, 대기업 입찰하시는 분들은 신용등급이 그로 인해서 떨어지면 입찰 자체를 못하게 되고 관공서 그렇죠. 입찰을 못하게 되고 대기업 입찰을 못하게 되고 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면 맞아요. 차명 주식을 어떻게 고거 해결은 잘 할 수 있을지 그렇죠. 모를지언정 그 이후의 스텝에서 많은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본업을 말씀이시죠.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생길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법인 기업이 자기 주식 취득,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네. 자기 주식 취득하는 문제는 항상 그러니까 법인은 법인세법상 무수익 자산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예외 규정들을 막
상법상의 다른 예외 규정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상법이 세법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규정들이어서 대응하기가 어렵고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차명주식이 없는 게 제일 좋은데 차명주식이 생겼다라고 하시면 저희 비슷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아, 근데 네. 거기는 차명주식이 작은 아버지였어요. 가족이었네요. 네, 그래도. 근데 아버님이 네. 돌아가시고 음. 예, 그 돌아가기 전부터 이제 편찮 으셔도 누워 계실 때부터 야 당연히 내가 형님한테 받은 은혜가 얼만데 당연히 니네 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버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서는 설마? 그럼 예, 당연히 니들 줄 거지 돈만 줘. 아, 바뀌었구나 마음이.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럴 수 있죠. 그럼요. 현실적으로. 예, 네. 그래서 돈이라는 거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차명주식이 없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생겼다라고 하면 비용 없이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리스크한 방법들이어서 제일 마음 편하게 하시려고 하면 차명주식들을 명의신탁이라는 거를 서로가 증명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라는 방법으로 네. 변호사나 세무사들 도움을 좀 구하셔서 네. 명의신탁 해지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명의신탁할 때는 주당 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주당 10만 원, 20만 원이니까 네. 부대되는 세금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명의신탁 해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인정이 되면 내가 명의신탁한 날 네. 그 날을 기준으로 징역가액을 설정하기 때문에 아, 명의 신탁한 날이라면 그 지분을 그 사람이 그렇죠. 취득한 날이라고도 네네.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과거인 거죠. 10만 원이 아니라 5천 원으로 네. 예, 대신 이제 그 가산세가 그 기간에 따른 가산세가 나오겠지만 네. 그래서 이게 해결하는 게 합리적인지 포기하는 게 음. 합리적인지를 변호사와 세무사들 도움을 받으셔서 맥을 정확히 짚어 보신 다음에 네.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액이 너무 크거나 사안이 중차대하게 나오는 경우들 대부분은 네. 명의신탁 해결을 포기하세요. 포기라는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실제 대표가 네. 사업자 하나 더 내서 그냥 신규 사업을 해버리세요. 굳이 이거 해봐야 내게 안 될 거 뻔히 아시니까. 그렇죠. 주식이 다른 사람한테 가 네, 있으니까. 이 회사를 키울 방법을 안 찾으세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도 줄고 그쵸. 이익도 떨어지는 구조가 나오고 그럼 주식 가치도 현격히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렇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명의신탁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좀 그렇죠. 돈이 안 되니까요. 네. 그렇게 다만 이제 명의신탁자가 뭐 네. 배임이나 뭐 이런 싸움을 걸 수도 있긴 한데 네. 사실은 그렇게 법적인 다툼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말씀드렸지만 차명 주식이 있다 그러면 네. 없는 게 제일 좋은데 있다라고 하면 명의신탁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무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만약에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이 회사를 어떻게 할까 이런 미련 갖지 마시고 신규 사업자 하나 내셔서 뉴 비즈니스로 양성해 가시는 게 네네.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 뉴 비즈니스라는 것은 우리가 A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가 B라는 걸 만들잖아요. 네. 그럼 내가 뭐 인형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 갑자기 뭐 기계 깎아서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비슷한 그러면은 사업을 하시겠죠. 비슷한 사업을 하게 네. 되겠죠. 그럼 사실상 중소기업끼리는 거래처들도 다 서로 친하고 하니까 그럼요. 네. 내가 B로 하면 사장님 이제 이쪽이랑 하면 돼. 그렇죠. 이렇게도 좀 많이 진행이 그렇게들 되잖아요. 많이들 하시죠. 네. 사실은. 네. 사실상에서 A에 있는 거를 껍데기는 놔두고 그렇죠. 알맹이는 일로 좀 가져오는 네. 절차를 준비해서 하나만 더 질문 네. 드릴게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명 주식 때문에 네. 고민하는 사례였었는데 실제로 그냥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네. 주식 가치가 그대로 상속 재산으로 떠안게 되는 경우들도 그럼요.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미리 좀 우리가 대비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 같은 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최근에 그 상속에 관련해서 문의 오시는 분들을 보면 상속 사건이 발생하면 부모님이 사망이 발생한 시점부터는 네. 해결 방법은 없으세요. 네. 왜냐면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사망이 발생하고 나서 상속세를 고민하는 건 사실은 상속 상담이 아니라 네. 상속세 납부 재원이 없어서 재원을 만들어 주세요는 재무 상담이에요. 그렇네요. 사망, 이미 나온 걸 그렇죠. 어떻게 할 사망이 수가 발생했으면 이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거기에서 발생하는 상속세를 어떻게 내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요. 사전에 분명히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사망 사건에 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일 좋은 거는 회사를 분사시키는 거예요. 분사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회계법인에서도 솔루션으로 많이 쓰는 방식들인데, 네네. 그러니까 사업체와 네. 부동산 등 자산을 분리시키고, 그다음에 사업체 내에서도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처럼 네. 가전사업부, PC 사업부, 핸드폰 사업부 이런 네네. 식으로 회사를 쪼개서 미리 분사시켜 놓으시면 한 번에 내야 되는 상속세를 줄이거나 기업 가치가
한 번에 다 묶여서 눈탱이처럼 커지는 거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하긴 상속세도 이게 누진가 그쵸. 되잖아요.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좀 쪼개놓는 거죠. 쪼개서 하나씩 미리미리 다 선점해 나가시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아, 이런 건 미리미리 정말 준비를 잘해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 사건은 항상 미리 대비하지 않으시면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납부 재원에 대한 고민이지 해결 방법은 없고요. 그렇죠. 근데 사망을 준비한다는 게 되게 슬프잖아요. 정서상.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그걸 어렵습니다. 외면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저희도 친인척분들이 상속이나 증여 관련해서 상담 의뢰를 하세요. 그럼 저희 네. 파트너 세무사들이 상담하는데 저한테 막 뭐라고 하세요. 왜요? 아니 형님은 어떻게 친인척들의 상속 증여 문제를 이렇게 방치하셨습니까? 막 이렇게 미리미리 해주셨어야죠. 막 그래 다 아시는 분이 그럼요. 공제감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셨어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네. 저 입장에서는 말하기. 머리로는 다 아는데 네. 어르신들이 주고 싶을 때 주시지. 아 현실이 또 그렇죠. 현실은 어르신들이 주고 싶을 때 받는 거지. 우리가 달라고 할 수 있는 형편들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이게- 약간 되바라져 보일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현실적으로 삼촌 빨리 주셔야 돼. 이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대기업들은 이걸 알아도 고민이야. 조력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음. 대표회사들을 각성시키고 미리 준비시키는 거죠. 제3자가 그렇죠. 본인들 가족 간에 이걸 설득하려고 하면 맞아요. 뭐 정말로 후레자식 이런 얘기가 나올 수 그러니까